그리스 신화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에서는 제우스의 여자들을 모두 10명이라고 서술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신화를 다루는 여타 책에는 이외에도 제우스의 아이를 낳은 여인이 11명이나 더 등장하며 제우스는 총 21명의 여인에게서 18남 25녀를 얻어 모두 43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하죠. 그리스어로 지혜로운 여자라는 뜻의 메티스는 티탄족인 오케아노스와 테티스의 딸이자 제우스의 첫 번째 부인이며 아테나의 생모입니다. 그녀는 지혜로움으로 제우스가 아버지 크로노스의 뱃속에 있던 형제들을 구하려 했을 때 구토제를 구해준 인물이기도 하죠. 제우스는 그녀와 결혼한 후 가이아로부터 메티스의 아들이 제우스를 내쫓고 왕이 되리라는 불길한 예언을 들었기에 누가 더 작은 크기로 변신할 수 있는지 내기한답시고 본인이 먼저 개구리로 변합니다. 이에 메티스는 개구리보다 훨씬 작은 파리로 변신했는데 그때 개구리 상태의 제우스가 파리로 변한 그녀를 그대로 삼켜버리죠. 메티스는 제우스에게 배신당하고 그의 몸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복수 대신 제우스를 돕고자 마음먹고 그의 몸속에서 지혜를 빌려주었으며 이미 임신 중이었던 그녀는 그의 몸 안에서 딸을 출산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 극심한 두통으로 고통을 참지 못한 제우스가 헤파이스토스를 통해 머리를 쪼개 열게 했는데 그 안에서 이미 성인이 되어 완전 무장한 상태의 아테나가 나오죠. 테미스는 우라노스와 가이아의 6남 6녀 중 막내딸로 제우스에게는 고모입니다. 그녀는 율법의 신이며 그 외에도 정의, 질서, 공정함, 법 등을 상징하면서 그것들을 의인화한 신이자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법칙과 질서를 공정히 지키는 여신이죠. 제우스의 두 번째 부인이 되면서 계절의 여신 호라의 세자매와 운명의 여신 모이라의 세자매를 낳았습니다. 모이라의 세자매는 특이하게도 노파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인간의 생명을 관장하는 실을 관리하는데 클로토가 실을 뽑으면 라케시스가 이를 감고 아트로포스는 끊는 역할을 하죠. 이는 클로토는 탄생과 인생의 시작, 라케시스는 삶과 운명, 그리고 과정, 아트로포스는 죽음과 삶의 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하는 운명은 절대적이어서 제우스조차 이들이 정한 죽음은 바꾸지 못하며 그렇게 신들조차도 이 자매가 정한 운명을 거스를 수가 없었죠. 유일무이하게 제우스의 영향권 밖에 있는 대단히 독보적인 존재들인 것. 크로노스와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6남매 중 하나로 제우스의 누나 또는 여동생입니다. 신화에서는 헤라를 제우스의 왕비 또는 본 부인으로 서술하며 신들의 여왕으로 모든 여신 중에서 지위가 가장 높죠. 가정과 혼인을 보호하는 여신이며 주된 역할은 혼인서약을 지키는 이들을 수호하고 어긴 자들을 벌하는 것. 가정과 혼인을 보호하는 여신인데 하필이면 남편이 제일 망난이라니. 제우스의 행실로 인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내연녀나 사생아들을 찾아가서 벌을 주고 괴롭히는 것이며 그 수가 한둘이 아닌 만큼 신화에 자주 등장하는 여신 중 하나죠. 헤라는 제우스와 결혼하여 불과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 출산과 다산의 여신 에일레이튀이아, 전쟁과 폭력의 군신 아레스, 청춘의 여신 헤벨을 낳았습니다. 그녀의 자식 중 장남 헤파이스토스와 차남 아레스는 12신의 반열에 올랐으나 두 딸은 아테나와 아르테미스에 밀려 12신 반열에 오르지 못했죠. 그러나 12신 반열에 오른 두 아들도 결점이 존재합니다. 헤파이스토스의 경우 추남의 절름발이로 등장하며 이는 제우스와 헤라가 부부싸움할 때 끼어들었다가 아버지 제우스에게 걷어차여 올림포스 밖으로 떨어져서 그렇게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들의 계보에서 헤파이스토스의 출생이 제우스의 큰딸 아테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서술하는데 내용인즉 제우스가 혼자 머리에서 아테나를 낳고 딸이라고 데려오자 헤라는 제우스와 다툰 뒤 헤파이스토스를 홀로 낳아왔다는 것이죠. 즉 사랑으로 교합하지 않고 낳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레스는 미남이고 뛰어난 무력을 가졌으나 전쟁에서 전적이 좋지 않고 오만하고 울보 찌질이라 라이벌인 아테나에게 늘 밀리기 일쑤였죠. 지금까지 언급한 세 여인만 제우스의 정실부인으로 기록되며 후에 서술할 여인들은 정실부인의 취급은 받지 못한 채 제우스와 사랑을 나눈 뒤 자식을 낳은 여인들입니다. 에우리노메는 제우스의 첫 부인 메티스의 자매로 그녀 역시 오케아노스와 테티스의 딸입니다. 제우스가 헤라와 결혼하기 이전에 만났기에 헤라에게 화를 입지 않았으며 제우스와의 사이에서 우아한 미의 여신 통칭 카리테스인 아글라이아, 에우프로시네, 탈리아 세 자매를 낳았죠.
에우리노메는 헤파이스토스가 버림받았을 때 그를 돌봐주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헤라와 마찬가지로 크로노스와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6남매 중 하나로 제우스의 누나 또는 여동생입니다. 올림포스 12신 가운데 몇 안 되는 인자하고 자유로운 성품을 갖춘 신이나 제대로 열받으면 엄청나게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녀는 신화에서 대지, 풍요, 곡물 등을 상징하는 존재로 흔히 곡식의 어머니로 불리며 제우스와의 사이에서 명계의 여왕이 되는 페르세포네를 낳았습니다. 데메테르 역시 헤라에게 화를 입지 않았는데 아직 헤라와 결혼하기 이전의 관계였고 친자매인데다 12신 중 하나라 강한 권능을 지니고 있으니 결혼 후의 일이었어도 어쩔 수 없었을 것. 만약 헤라가 데메테르를 박해하기라도 했다면 대지의 곡물들이 모조리 말라버려 인간도 신도 피해를 보는 일이 생겼을 테죠. 기억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의인화한 존재로서 우라노스와 가이아 사이에서 태어난 티탄 신족 중 하나입니다. 무네모 신에는 티타노 마키아 때 티탄 편이 아닌 제우스 편을 들었다고 하죠. 신들의 계보에서 머릿결이 매우 고운 여인이었다고 전해지는데 제우스가 먼저 그녀를 원했습니다. 무네모 신에는 피에리아에서 제우스와 9밤을 함께 지낸 뒤 9명의 딸을 낳았는데 9명의 딸은 무사히 여신으로 불리며 이는 영어로 뮤즈를 뜻하는 단어죠. 학문과 예술 전반을 관장하는 무사히 여신은 클레이오, 우라니아, 멜포메네, 탈레이아, 테르푸시코레, 칼리오페, 에라토, 폴리힘니아, 에우테르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토는 12티탄 남매인 코이오스와 포이베 사이에서 태어난 딸로 제우스가 헤라와 정식으로 결혼한 이후 첫 번째 정부로 등장합니다. 제우스와의 사이에서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를 낳았는데 이를 헤라가 질투해 출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레토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헤라가 태양 아래 드러난 어느 땅이든지 레토에게 애나을 장소를 제공하면 물바다로 만들겠다라는 선언을 하여 모든 땅에서 레토를 받아주길 거부했습니다. 그때 나타난 것이 섬이라기보단 바다를 떠돌아다니던 바위 덩어리인 델로스 섬이었는데 아이를 무사히 출산하면 바위가 아닌 진정한 섬이 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에 레토를 받아주죠. 하지만 헤라가 자신의 딸인 출산의 신 에일레이튀이아에게 명을 내려 출산을 돕지 못하게 하여 진통만 겪으며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되었는데 다행히도 제우스의 두 번째 부인인 테미스가 보석을 좋아하는 에일레이튀이아에게 7척 금목걸이를 뇌물로 준 뒤 에일레이튀이아를 데려왔습니다. 이후 포세이돈이 파도를 이용해 델로스 섬을 가려주어 레토의 출산을 도와주었고 델로스 섬은 그 공을 인정받아 제우스가 고정시켜준 뒤 그 위에 아폴론이 신전을 세웠죠. 헤라가 레토를 핍박한 이유는 질투로 인한 것도 있지만 레토가 낳은 쌍둥이들이 제우스 다음 가는 권력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어서였습니다. 어쨌든 레토는 12신 중 2명이 자신의 소생이라 헤라를 제외하면 제우스의 정부들 중 가장 서열이 높습니다. 마이아는 그 유명한 하늘을 짊어지는 형벌을 받은 아틀라스의 딸로 제우스가 정적 아틀라스의 딸을 취했다는 것은 그녀를 통해 제우스와 아틀라스가 화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이아는 제우스와의 사이에서 전령의 신 헤르메스를 낳았고 헤르메스는 아레스인 척하며 헤라의 젖을 먹고 그녀의 귀여움을 받아 어머니가 헤라의 분노를 피하게 만들기도 했죠. 세멜레는 인간인 카데모스와 하르모니아의 딸인데 하르모니아의 아버지가 아레스, 어머니가 아프로디테입니다. 따라서 족보로 보면 제우스와 헤라에게 그녀는 외증손녀인 셈이죠. 세멜레는 인간으로 변장하고 접근한 제우스와 사랑을 나누었고 제우스는 그녀의 소원을 무엇이든 들어주겠다고 스틱스강에 약조했습니다. 스틱스강은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맹세의 대상이기에 이 강을 걸고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하죠. 이를 알게 된 헤라가 그녀에게 접근해 사기꾼일지도 모르니 진짜 모습을 보여달라는 부탁을 하라 일러주었고 이에 지킬 수밖에 없는 맹세를 한 제우스는 인간인 그녀 앞에서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결국 제우스의 본 모습으로 인해 번개를 맞아 새까맣게 불타 죽었는데 세멜라는 당시 임신 중이었죠. 불행 중 다행히 뱃속의 아이는 무사하여 아이를 꺼내 자신의 허벅지 안에 넣어 꿰맸고 이후 달이 찬 뒤 태어나도록 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술의 신 디오니소스입니다. 인간으로 생을 마감했지만 아들 디오니소스에 의해 저승에서 풀려나와 올림포스의 신이 되어 튀오네라는 새 이름을 받고 축제와 강란의 여신으로 부활하는 그래도 다행히 끝은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하는 제우스의 여자죠.
알크메네는 미케네 왕국의 3대 왕 엘렉트리온의 맏딸로 원래 암피트리온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암피트리온이 전쟁에 참전해 집을 비운 틈을 타 제우스가 그로 변신해 알크메네와 사랑을 나누었고 그 결과 기간토 마키아를 승리로 이끌었던 헤라클레스를 낳았죠. 알크메네는 제우스와 사랑을 나눈 뒤 전쟁에서 돌아온 진짜 남편 암피트리온을 만나 자신이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하며 남편의 품에서 흐느껴 오는데 암피트리온은 신의 뜻은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며 아내를 달래주었습니다. 이오는 강의 신 이나코스의 딸이며 이나코스는 또 오케아노스와 테티스의 아들입니다. 이오는 헤라의 시녀로 지내고 있었는데 제우스 눈에 들게 되었고 기어코 그녀를 취하고 말죠. 제우스는 이오와 사랑을 나누다가 헤라가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고 이오를 암소로 둔갑시킵니다. 눈치 백단 헤라는 그 암소가 미래의 대상임을 알아채고서 암소를 달라 요구했고 제우스는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암소가 된 이오를 넘겨주죠. 헤라는 머리에 눈이 100개가 달린 거인 아르고스에게 암소를 감시하게 했으며 이때부터 이오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한편 딸이 사라져 수소문하고 다니던 이나코스는 어느덧 암소가 된 이오 근처까지 오게 되고 아버지를 만난 이오가 발로 자신의 이름을 써서 자신이 이오임을 알리죠. 하지만 아르고스가 나타나 이오를 데리고 사라져버립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제우스는 헤르메스에게 이오를 구출해오라 명령하고 그는 마법의 지팡이를 사용해 아르고스를 잠에 빠뜨린 뒤 기회를 보아 아르고스를 죽이고 이오를 구해내죠. 이에 헤라가 아르고스의 죽음에 몹시 슬퍼했으며 그의 수많은 눈을 떼어내 자신이 사랑하는 새의 깃털에 붙여주니 그것이 바로 공작새입니다. 또 헤라의 분노로 인해 이오는 등에떼에게 괴롭혀지니 결국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울부짖으며 제우스를 원망하죠. 이오는 등해를 피해 달아나 흑해를 통해 바다를 건너 이집트까지 가게 되었고 제우스가 헤라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스틱스의 맹세에 가며 용서를 구하자 이오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암소에서 사람으로 변하자 사람들이 그녀를 신이라 숭배했고 그리하여 이오는 이집트의 왕 테레고노스와 결혼하여 에파포스를 낳게 되는데 사실 에파포스는 테레고노스의 아들이 아닌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하죠. 아르고스의 왕 아크리시오스와 에우리디케의 딸로 이오의 후손이기도 한 다나에 아르고스의 왕 아크리시오스는 왕위를 이을 왕자가 없어 델포이 신전에서 신탁을 구하는데 다나에가 낳은 아들, 즉 외손자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이에 딸을 죽일 수 없었던 왕은 다나에를 청동으로 만든 감옥에 가두지만 그녀를 마음에 든 제우스가 황금비로 변하여 지붕의 틈새를 이용해 다나에를 찾아왔죠. 둘은 사랑을 나누고 둘 사이에서 훗날 영웅이 되는 페르세우스가 태어났습니다. 다나에가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왕은 손자를 죽이고자 했으나 신의 아들을 함부로 죽일 수는 없었죠. 그리하여 둘을 커다란 상자에 넣어 바다에 던져버리고 상자는 세리포스 섬에 도달합니다. 둘은 상자를 발견한 어부 딕티스의 도움으로 보살핌을 받게 되는데 어느 날 딕티스의 형이자 세리포스 섬의 왕 폴리덱테스가 그녀를 연모하여 결혼하고 싶어 했죠. 하지만 제우스와의 사이에서 아들까지 낳은 그녀는 왕을 거부했고 또 페르세우스까지 다나이를 지키며 막아서자 페르세우스에게 메두사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시키기까지 합니다. 폴리덱테스의 기대와는 달리 아테나와 헤르메스의 도움을 받은 페르세우스는 진짜로 메두사의 목을 가져오고 결국 돌이 되며 죽어버리고 말죠. 폴리덱테스가 죽자 그의 동생 딕틱스가 새로운 왕으로 즉위했고 페르세우스는 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아크리시오스는 페르세우스의 명성을 듣고서 예언이 이루어질까 두려워 테살리아 지방으로 도망쳐버리고 페르세우스는 자신의 아내 안드로메다를 왕비로 삼아 아르고스와 미케네의 왕이 되죠. 이후 우연히 라리사 지방에서 열리는 경기에 출전한 페르세우스가 던진 원반이 갑자기 바람으로 인해 날아가는 방향이 바뀌어 관중석에 있던 한 노인이 맞고 즉사하는데 그 노인이 바로 아크리시오스였고 신탁은 이렇게 피할 수 없이 이루어져 버립니다. 페키니아 지역의 공주로 아버지 쪽 계보로 따지면 이오와 제우스의 후손입니다. 그녀가 꽃을 따는 모습에 반한 제우스가 황소로 변신해서 그대로 납치했고 크레타 섬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그녀를 취하죠. 제우스와의 사이에서 미노스, 라다만티스, 사르페돈을 낳고 나중에 크레타의 왕 아스테리오스의 아내가 됩니다. 아참 에우로페의 라틴어식 명칭은 에우로파이며 같은 철자를 영어식으로 읽으면 유로파죠. 그리하여 그리스 신화에서는 지명 유럽이 그녀의 이름에서 온 것이라 설명합니다. 에우로페는 죽은 뒤 신으로서 숭배되었고 황소는 하늘로 올라가 황소 자리가 되었죠.
한편 에우로페의 아버지가 아들 카드모스를 불러 반드시 누이를 찾아오라고 명령했는데 온 세상을 뒤지고 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죠. 이에 절망한 카드모스가 집으로 돌아가기를 포기하고 아폴론을 찾아가 머물 곳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아폴론은 신전에 나가면 곱비 없는 암소 한 마리가 있을 것이니 그 암소를 따라가라 했고 암소를 따라가 머물게 된 곳이 보이오티아 지방의 테베였죠.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카드모스는 이곳에 터를 잡아 테베 왕가를 세우게 됩니다. 아이기나는 아소포스와 메토페이의 딸로 아소포스는 아소포강의 신입니다. 또 아소포스에게는 9명의 딸이 있었는데 모두 제우스, 포세이돈, 아폴론, 헤르메스 등 제우스 혈족에게 납치당했죠. 그중 아이기나를 납치한 사람이 제우스였고 둘 사이에서 아들 아이아코스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아코스는 후에 아이기나 섬의 초대 왕이 되고 그의 아들이 펠레우스이며 또 펠레우스의 아들이 트로이 전쟁의 영웅 아킬레우스라고 하죠. 뛰어난 미인이었던 레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제우스는 백조로 변신해 원하던 바를 이루고 이후에 레다는 알을 2개 낳았습니다. 그런데 레다는 제우스와 동침한 날 남편과도 동침을 했기 때문에 알 속에서 태어난 4명의 아이가 누구의 자식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죠. 대개 신화는 4명의 아이 중 헬레네와 폴리데우케스를 제우스의 자식으로 취급하고 카스토르와 클리타임네스트라는 남편의 자식으로 취급합니다. 특히 헬레네는 가장 아름다운 인간으로 여겨지는 빼어난 미모를 타고나 트로이 전쟁의 주요 원인이 되는 인물이죠. 디오네는 오케아노스와 테티스의 딸로 제우스와의 사이에서 미와 사랑의 여신으로 불리는 아프로디테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대중들에게 더 유명한 탄생 신화는 우라노스의 남근이 바다에 빠져 생긴 거품에서 태어났다는 설이죠. 이는 헤시오도스의 시선과 호메로스의 시선으로 나뉘기에 그런 것으로 헤시오도스의 신통기에서 우라노스의 남근으로 인해 탄생했고 호메로스의 시선에서 제우스와 디오네의 딸이라고 서술합니다. 엘렉트라는 마이아와 마찬가지로 아틀라스와 플레이오네의 딸입니다. 제우스의 정적이 되었던 아틀라스는 마이아뿐만 아니라 엘렉트라, 타이게테까지 3딸을 한꺼번에 제우스에게 바친 거죠. 엘렉트라는 티타노마키아 종결 이후에 목숨만 부지하고 신분과 지위를 격하당하였으며 제우스에게 바쳐져 그와의 사이에서 이아시온, 다르다노스를 낳았습니다. 아참, 엘렉트라 콤플렉스의 어원이 된 아가멤논의 딸과는 다른 인물이죠. 아틀라스의 딸로 타이게테 역시 제우스에게 바쳐졌으며 후에 스파르타의 창시자가 되는 라케다이몬을 낳았습니다. 또 타이게테는 아르테미스를 섬기며 총애를 받던 ним프였다고 하는데 타이게테는 순결을 지키기 위해 아르테미스에게 부탁해 사슴으로 변신했다고 하죠. 아버지를 잘 알고 있었던 아르테미스가 이에 안심하지 않고 아예 황금 뿔과 청동 발굽을 달아 숫사슴으로 위장시켜 주었지만 결국에는 제우스 소나기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플루토도 오케아노스와 테티스의 딸로 제우스와의 사이에서 탄탈로스를 낳았습니다. 이 탄탈로스가 진짜 또라이인데 인간임에도 제우스의 초대를 받아 올림포스의 연회에 참석했으나 거만해진 그는 신들의 음식인 암브로시아와 넥타르를 훔쳐내는 대범한 짓을 했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죽여 스튜로 만들어 신들에게 대접하는 미친 짓까지 벌였기에 신들을 모욕한 죄로 죽지도 않고 산 채로 타르타로스로 직배송당해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가 받은 형벌은 영원한 공복과 갈증으로 고통받는 것으로 배가 고파 손을 뻗어 과일을 따려고 하면 위로 솟아올라버려 과일을 딸 수 없으며 물을 마시려 하면 수위가 내려가 마실 수도 없죠. 칼리스토는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시녀로 처녀로 살기를 맹세한 여인인데 너무 아름다웠던 나머지 제우스 눈에 들었고 제우스가 접근했을 때 순결을 맹세했으니 받아줄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악한 제우스가 아르테미스의 모습으로 그녀에게 접근한 후 그녀를 강제로 취해 결국 아이를 갖게 되죠. 이후 9개월이 지나자 칼리스토의 배가 완전히 불러왔고 결국 임신 사실이 발각되어 아르테미스에게 쫓겨납니다. 쫓겨난 칼리스토는 몰래 아이를 낳아 동굴에 숨겨놓고 길렀는데 결국 헤라에게 들키면서 곰이 되는 벌을 받고 남겨진 아들 아르카스는 헤르메스의 어머니 마이아가 양육했으며 15년이 지난 뒤 곰이 된 칼리스토가 드디어 아들을 만나죠. 하지만 곰이 어머니일 거라 생각지 못한 아르카스는 활로 곰을 죽이려 했고 화살을 쏘려는 순간 제우스가 나타나 저지한 뒤 모든 사실을 알려줍니다. 극적인 모자 상봉이 이루어지자 제우스는 다시는 둘이 헤어지지 않도록
둘을 별자리로 만들어 주었고 그 별이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죠. 라미아는 뛰어난 미모로 유명해 제우스의 눈에 들어왔고 그로 인해 헤라의 미움을 사 괴물이 되어버린 여인입니다. 헤라는 잠에 쉬는 히프노스에게 그녀의 잠을 빼앗아버리라 명령했고 이후 라미아가 낳은 아이들도 모두 죽여버렸죠. 라미아는 늘 불면증에 시달리며 고통받고 아이를 잃은 절망에 사로잡혀 지냈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그녀를 미치게 만들어 어린아이들을 납치해 산채로 잡아먹는 광적인 행동까지 하게 만들었죠. 이 때문에 고전 신화에서는 그녀를 아이를 잡아먹는 마녀로 묘사합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여인들이 있었으며 진짜 얼마나 대단한 남봉꾼인지.